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자 이젠 국외입니다. 1920년대 국외 독립투쟁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항일 무장 투쟁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910년대 독립운동 기지에서 학교를 만들었고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그 군인들이 드디어 설어군정서, 북로군정서 이렇게 만들었던 이들이 드디어 이제 1920년대 항일 무장 투쟁의 총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 흐름을 한번 좀 볼게요. 자, 먼저 갑니다. 자, 여기 지금 봉오동 전투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오동 전투. 네, 봉오동 전투. 여러분들 그 영화 봉오동을 한번 보셔야 돼요. 진짜 꼭 너무 대작이에요. 야, 우리가 이렇게 멋진 영화를 만들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스케일 크고요. 너무 멋진 그런 영화입니다. 맨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 영화 그 봉오동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이 등장하지 않아요. 계속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쯤 가면 이제 홍범도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영화 배우 최민식 씨가 그 열연을 하는데 와 너무 멋있어요. 완전 우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대화할 때 그 태극기에 쌓은 그 항일 독립운동군들의 그 뼈, 그 뼈가루를 탁 봉오동 그 골짜기에서 탁 털털 이렇게 흩뿌리면서 태극기를 쫙 펼쳐두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그 옆에 있었던 그 부하가 홍범도 장군한테 물어보죠. 장군,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때 그 태극기를 쫙 펼치면서 홍범도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딱 세 글자로 얘기해요. 청산리. 우와, 그거 나오는데 우와, 야 이거 뭐야? 왜 이런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 너무 멋있어요. 예, 왜냐면 봉오동 다음에 이제 청산리 전투가 나오는 거거든요. 야, 정말 이 작가들의 어떤 그 역사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사람을 너무 정말 이게 감동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은 제가 잊지를 못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자, 이 봉오동 전투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봉오동 전투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아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북간도 지역에서 그 있었던 부대, 북로 군정서와 대한독립군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먼저 대한독립군부터 출발합니다. 이 대한독립군과 여러 연합부대가 되어가지고 이 봉오동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일본이 깜짝 놀랐어요. 이 만주 지역에 이 독립군들이 너무 많은데 큰일 났는데 이것도 쓸어버려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군대를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이 일본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명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으켰던 게 뭐냐면 바로 훈춘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이 훈춘, 일본 그 영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상 안에 중국 마적단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공격하려고 만들어요. 지네 집을. 그 과정에서 일본인도 죽어요. 뭐 완전 미친 것들이야 이거 완전히. 그지? 자국민들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나? 매수해가지고. 딱 그 일이 터지자 여기는 치해복권 지역인데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지키지 못했다. 중국 정부한테. 우리가 직접 가서 지키겠다. 마치 이모군란 때 재물포조약 체결하는 그 모습과 똑같죠? 우리 지키지 뭐, 우리 직접 지키겠다라고 해서 대규모 군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훈춘 사건 계기로 해서. 자, 그러면서 전개되었던 전투가 바로 이 백두산 일대 위쪽에서 벌어졌던 바로 청산리 전투입니다. 청산리는요 며칠간 벌어졌는데요. 그 고개마다 백운평 전투, 어랑촌 전투 이런 어떤 전투가 있습니다. 이 청산리 전투에는요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부대도 같이 합류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연합군 부대가 결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얘기죠. 특히 여기는요 천주교에서 만들었던 의민단도 이 청산리 전투에는 합류합니다. 백운평 전투, 어랑촌 전투 요 이름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청산 전투인데요. 정말 일제강점기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던 엄청난 승전을 일으켰던 그 전투가 바로 이 청산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 청산리 전투의 어떤 승리의 배경은 게릴라전 지형 지물을 기가 막히게 활용한 거예요. 특히 안개가 걷히고 사라진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을 활용하면서 정말 신출귀몰
해가지고 결국은 중간에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산중턱이 있으면 일본 부대가 이제 머리를 쓴 거지. 예,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부대는 이렇게 위쪽 올라가서 이 독립군들을 이렇게 몰아가지고 협공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안개가 쓱 낀 거야. 쓱 낀 상황 속에서 포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두렵지. 이쪽에서도 이제 포가 막 날라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막 치열하게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안개가 사라졌을 때 독립군들은 존재하지 않았죠. 누구랑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어찌 보면 당시 동아시아 최강 부대가 붙은 거예요. 둘이서. 그러니 그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 전설의 청산리 전투가 되는 겁니다. 지형지물을 잘 활용한 것이죠. 자, 이러니까 일본이 완전히 뿔이 난 거예요. 봉오동에서 한 방 막았죠. 청산 또 한 방 먹었죠.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 일대를 그냥 다 초토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간도 참변이라는 겁니다. 이 지역을 그냥 싹 쓸어버리는 이런 만행과 학살을 또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활동이 안 되니까 결국 올라가요. 독립군들이 올라가서 이곳 밀산부 한흥동이라는 곳에서 대한독립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에다 여기다 이제 합쳤으니까 단자만 하나 더 붙여주면 됩니다.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서희를 중심으로 한, 여기 이제 알파에는 김좌진도 있고 홍범도도 있고 서희를 총재로 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어서 진열을 재정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요. 러시아령으로. 여기가 이제 자유시라는 곳인데 이곳에 갔을 때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얘기가 좀 달라. 가니까 무기를 일단 해제하라는 거예요. 무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군 내에 들어와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죠.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결국 그 과정에서 결국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 결국 다시 내려와요. 만주 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를 결성하죠.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요 일종의 임시정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요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 역할을 지금 이 지역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간도 참변을 통해서 이제 밀어냈는데 이 독립군들이 다시 지금 만주로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이 다시 한번 이들을 옥죄기 위해서 이 중국 만주 군벌들과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미스야 협정은 뭐냐면요. 바로 이곳에 들어왔던 이 독립군들을 잡아서 일본에 넘기면 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립군들은 일본 군도 피해야 되고 중국 군도 피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통합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전개된 게 바로 삼부 통합운동. 그래서 그 결과 북쪽에서는 혁신의회, 남쪽에서는 국민부로 세 개가 두 개로 이렇게 통합되는 모습들로 20년대 항일 무장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30년대 바로 이렇게 혁신의회와 국민부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30년대 역시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화살표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화살표로 보이십니까? 이게 그냥 화살표로 보이십니까? 이 화살표를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를 한번 좀 봐주세요. 이 사람들이 밤에 이동했을까요? 낮에 이동했을까요?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거의 한 1000km 넘는 그 거리거든요. 거의 2000km 육박하는 거리인데 이 사람들은 밤에 걸을 수밖에 없겠죠. 일본의 눈을 피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뭘 타고 갔을까요? 걸어갔을까요? 당연히 걸어갔겠죠. 이 사람들은 산을 이동했을까요? 평지로 갔을까요? 산으로 이동했겠죠. 네, 걸어서 밤에 산을 타고 이 엄청난 거리를 이동을 한 겁니다. 게다가 이 만주의 칼바람 상상을 초월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정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동상을 입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이들은 이 고난의 행군을 했을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꿈, 그 꿈 하나로 아무도 밟지 않은 그 눈길 위에 자신의 발자국을 냈던 겁니다. 이 화살표를 여러분들 단순히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접근하진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이분들이 바쳤던 그 삶의 여정을 여러분들은 좀 존중하는 의미로 하나씩 읽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살표가 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발자국이 모여져서 하나의 선처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또 한번 일제강점기 정말 샛별처럼 빛났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묻고 들었습니다. 하나였던 것 같아요. 꿈, 그들의 꿈. 그들의 꿈은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식민지 조국의 백성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꿈. 그 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식민지 아니잖아요. 그죠? 이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